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증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인 S&P 500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 1차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뉴스와 함께 한 27번째 최고가 경신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도 0.22% 상승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오늘 저녁 밤 10시 반에는 미국의 이제 3분기 GDP를 발표하는데요. 이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비교도 같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약간 중국 매체, 중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언론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잘 안 나오는데 그 지난주에 그 미국 아니 중국에서 그 뱅크런 사태가 있었다고 하네요. 예. 그 중국 지방에 있는 대형 은행 중에 한 곳인데 음 어떤 뭐 비공식 매체를 통해서 그 은행이 지금 도산 위기에 처했으니까 빨리 돈을 인출하라는 그런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퍼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뱅크런 사태 일어나는데 이 사태를 보고서 이제 미국 사우스 캘리포니아 교수의 한 분이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이미 그 중국 은행의 요구 불예금 인출과 더불어 대규모 도산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의 금융 위기는 이미 이제 폭발 직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부분 언론 중국의 언론 매체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 회색 코뿔소라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이제 큰 위험이라고 중국이 만약에 IMF 금융 구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나라 전 세계 좀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이죠?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 중국 예비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 예비역 아니 직업군인인가? 예, 직업군이죠. 중국의 직업군인인데 이제 정 전역을 했죠. 전역을 하면은 그 군인 연금 같은 게 있나 봐요. 예, 아무래도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연금 같은 거 있는데 작년에 그 중국에 이제 전역한 군인들한테 줘야 되는 연금이 한 몇 달간 몇 달간 어 지급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지급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일부 도시에서 그 중국에 퇴역한 이제 전역한 이제 전역 퇴역 그러니까 임기를 마친 군인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예, 중국에서 그게 영상이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작년에 우연히 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중국의 사태가 작년부터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중국에서 철저하게 언론 통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잘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이랑 무역 합의를 빨리 하려고 할지도 모르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하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근데 이게 또 오늘까지 뉴스에 보니까 오늘까지 MSCI 오늘까지 오늘까지 MSCI 리밸런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랑 코스닥은 이제 순매도를 하고 선물을 매수를 했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환율은 0.5원 상승 마감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선물은 또 사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지수 방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최근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우상향 중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도 상향하다가 조정받고 상향하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조만간에 다시 상향하지 않을까. 코스피랑 코스닥 조만간 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일 스케줄을 봤는데 이게 무슨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코넥스 상장하는 업체예요. UXCN. 네, 이 기업은 코넥스에 상장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은 신규 상장 업체를 한번 공부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 종목, 어제 말씀드린 추천 종목 한우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의 이제 차트인데요. 최근에 그 3분기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를 발표했어요. 이건 별도죠.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2분기 올해 초죠. 올해 초에 그 한우 시스템이 어 그 업체 하나를 인수하려고, 그러니까 이 마그나 유압 제어 사업부라는 회사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1조 4천억 원을 투입했대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그 분할로 아무래도 이제 회계 회계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게 이제 2분기부터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3분기 때 좀 많이 적용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해지 반영도 같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8, 9 때. 예. 이때 환율이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그 환해지 좀 타격이 좀 큰 걸로 지금 파악이 되네요. 그 대신에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또 30% 증가를 했어요. 이 와중에도. 지역별 영업이익률은 국내가 3%, 유럽이 6%, 미국이 3%, 중국이 4%, 아시아가 5%를 기록했습니다. 단지 이제 이번 그 8월 달이랑 9월 달에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그 환해지 손실이 좀 많이 반영된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한 11월 달부터 MSCI 또 리밸런싱 때문에 겁나게 이제 조정이 왔을 때 기관들이 이제 공매를 많이 쳤어요. 공매를 많이 쳐가지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리커버링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이 좀 약간 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그 뭐 다 대부분 아시겠죠? 지금 전기차가 대세라는 거. 어,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2040년에 되면은 신차로 출시되는 자동차의 약 절반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이제 전기차 B죠.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연기관 IC가 이 IC가 내연기관인데 내연기관은 계속 점차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고, 이제 이 PHEV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하이브리드 단도 이제 소폭, 이 하이브리드가 이제 이 석유인가? 석유라고 해야 되나? 기름이랑 전기차랑 이제 복합해서 쓰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그 하이브리드가. 그 하이브리드도 이제 중간에 이제 소폭씩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2040년까지 이제 큰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이제 증가 추세고, 증가 추이를 이제 보여주는 표고요. 그리고 전기차 중에서도 이제 버스 비중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거를 실생활에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 올해 아마 올해 여름이었을 거예요. 여름에 이제 전기차 라보가 나왔죠. 이 라보라고 한 0.5톤 트럭이에요. 0.5톤 트럭인데 이제 전기차 라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미 이제 성남에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사진인데
그 전기차 버스죠. 전기버스. 예. 전기버스가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이 이제 전기차 이제 한우 시스템이 뭐 하는 업체인지 여기 안 적어놨네요. 여기 자료를 안 적어놨네 깜빡하고. 대표적으로 이 한우 시스템이 하는 주 사업 분야는 그 공기조화예요. 공기조화인데 자료를 빼먹었네. 이 공기조화라는 게요. 왜 필요하냐? 지금까지 이 내연기관이죠. 기름으로 가는 석유로 가는 이제 내연기관 차는 그 내연기관에서 이제 막 피스톤이 돌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계속 그 석유를 넣어가지고 이제 폭발시켜가지고요. 전기 스파크 이렇게 가지고 내연기관이 피스톤이 막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이 열이 발생되는 걸 가지고서 그 동안에는 이제 겨울철에 이제 자동차 내부, 자동차 내부를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기관이 없잖아요. 엔진이 그냥 순수하게 모터죠. 모터. 전기차는 이 모터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열이 안 나요. 열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러면 겨울에 차를 따뜻하게 데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겨울철에 이제 자동차 내부 승용차 내부에 이제 열이 필요한데 이 열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한우 시스템의 공기조화 시스템입니다. 필수죠. 전기차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우 시스템을 전기차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국내에 이 전기차의 공기조화 사업 부분을 아마 독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한우 시스템이. 그래서 시가총액도 높고 연 매출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우 시스템이 지역별 사업, 나라별 사업을 받는데 한국이 25%, 이제 아시아 지역이 18%. 아시아 지역 이름은 아무래도 뭐 일본이나 동남아겠죠. 그다음에 미국 22%, 네, 유럽이 35%. 이렇게 한우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사업 영역이 좀 넓게 퍼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그룹, 현대차 그룹이 42%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포드, 그다음에 폭스바겐 6%, 그다음에 GM이 5%, 그다음에 BMW 3% 이렇게 골고루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 이제 상용차라든가 전기 상용차 트럭, 미니 트럭이라든가 이제 버스에도 계속 이제 전기차로 가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에는 필수적인 공기조화 시스템이 한우 시스템이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단지 이제 이 1조 4천억을 투입한 이 마고나 인수 부분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이 아무래도 싸다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오늘 대부분도 종목들이 강보합을 유지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SK텔레콤이라든가 LG생활건강, LG전자, 한국콜마도 오늘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우 시스템을 추천하게 됐고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빨리 그 미중 무역 협상이 빨리 타결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것도 빨리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 아시겠지만 그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크잖아요. 네, 전기차 시장이 크고 그리고 중국 자국의 이제 배터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외국이죠. 우리나라 같은 외국 배터리 업체에 보조금을 안 줬어요.
예, 보조금을 안 줬는데 이번에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이제 중국의 이제 배터리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안 준다는 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이제 현대차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골고루 납품하는 한원 시스템에도 내년부터 눈에 보이는 이익이 보이지 않을까. 뭐 한우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기차들도 좀 더 긍정적인 어, 긍정적인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요. 성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